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화학 만점을 기원하면서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중간고사 대비 D-30 특강 9번째 시간으로 실린더 부피 변화의 기본 문제를 한번 취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킬러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바로 이 실린더 변화, 이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3문제 정도 풀어볼 텐데 먼저 14번입니다. 9월 모평 문제로 출제됐었습니다. 지금 반응 전후의 실린더 부피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때의 반응 전의 부피 V1과 반응 후의 부피 V2의 부피 B값 요것을 구해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먼저 작성하는 게 화학 문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A, B, 3 플러스 C2가 반응을 했을 때 생성물이 B2와 그 다음에 A2, C3가 생성됐다. 그러면 만약에 A2, C3 생성물 요것을 1몰이 생성됐다라고 판단한다면 반응 전에도 A가 2몰이 있어야 되니까 2짤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B가 2 곱하기 3, 6몰이 있어야 되니까 반응 후에도 6몰이 되게 하기 위해서 B2 앞에 3을 곱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C 원자의 몰수를 맞추면 되는데 반응 후에 1 곱하기 3, 3이니까 3이 되게 하려면 C2 앞에 1.5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정수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2를 전체로 곱하면 4, 3, 6, 2 이렇게 되겠네요. 완성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반응의 특징은 뭐냐면 반응물이 완전히 없어졌다. 저스트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물만 반응 후에 존재한다. 이렇게 됐을 때 반응 전후의 부피 B는 개수의 B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 전에 AB3가 개수값을 보면 4몰이 있었다는 거고요. C2는 3몰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응 후에 B2가 6몰이 있고요. A2, C3가 2몰이 있는데 2몰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고체이니까 이거는 기체 부피를 따질 때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전에는 4 플러스 3, 7이고요. 반응 후에는 6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7분의 6이 이 14번 문제 답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스트하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개수의 B가 반응 전후의 부피 B다. 이거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한 문제 한번 또 볼게요. 50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학평 문제로 취급이 됐습니다. 조금 전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데요. 화학 반응식이 있고 반응 전후의 관계가 가, 나, 다로 있습니다. 가를 보면 A가 있는 데다가 B를 넣었는데 반응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BC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계 반응물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A라는 걸 알 수 있죠. 나에서 다로 갈 때도 보세요. A가 없기 때문에 A를 넣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반응 후에 BC만 있다는 거예요. 아하, 나에서 다로 갈 때도 한계 반응물은 A였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요 나에서 다로 갈 때 A가 한계 반응물로 이용됐는데 반응 전의 부피가 3V고요. 반응 후의 부피가 3V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반응물을 뺀 나머지 반응 전 반응 후의 부피 B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거를 화학 반응식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계 반응물로 A가 사용되면 A는 반응 후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A가 한계 반응물로 이용될 때 B가 B몰만큼 없어지고 C는 2몰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의 부피 B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없어지는 양과 생성되는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미지수 B 값은 2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실린더 문제를 굳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 미지수 값을 그림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갈 때도 한번 봅니다. 가에서 나로 갈 때 봐보면 A가 한계 반응물이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부피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없어지는 것과 생기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요 B도 외부에서 첨가한 이 양이 3V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요 W, 지금 4W라고 할 때 이 W 값이 있죠. 요 값을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구해봐, 이렇게 묻는 건데 이 W 값을 알려면 바로 반응 전후에 생성된 C의 양을 판단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 W 값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에서 나로 갈 때 반응 전후의 질량은 동일하니까 A 4W 플러스 B 4.8g은 8W 플러스 C의 생성 질량이죠. 그렇게 하면 C는 얼마만큼 생긴 거냐? 4.8 마이너스 4W만큼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하죠? 아하, 그러니까 A를 4W만큼 반응을 시켰더니 C가 4.8 마이너스 4W 나왔다. 그러면 나에서 다로 갈 때도 한계 반응물이
A죠? 근데 이때는 W만큼만 반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양과 이 C의 양의 이 차이값만큼이 생겼겠죠? 그렇죠? 그 양은 5에서 4.8-4W를 빼주면 되니까 이 값은 0.2 플러스 4W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중요한 마지막 식이 되는 거죠. 4.8 마이너스 4W는 0.2 플러스 4W 요 값의 4배다. 이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W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 값이 0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W는 0.2 값이고요. B 값은 2 값이었습니다. 마지막 A와 B의 분자량의 B 값. 분자량의 B라는 것은 같은 몰수의 질량 B죠. 그러면 지금 A와 B를 몰수를 같게 하면 되겠죠. 1V니까 1V의 A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4 곱하기 W가 0.2니까 0.8이네요. 0.8분의 B는 3V가 4.8g이죠. 그러니까 1V라고 하면 1.6이네요. 1.6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분자량 B죠. 그렇게 되면 약분함으로써 0.2, 5분의 1이 남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요 문제는 다소 좀 어렵습니다만 꼭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볼까요? 56번 학평 문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식이 있고요. 실린더의 변화, 반응 전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미지수 값이 A, B가 있죠. 이거 원소 종류수를 같게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C가 4니까 반응 후에도 4개가 있어야 돼서 B 값은 4고요. 그러면은 산소는 2, 4, 8 플러스 6이니까 14. 그러면은 14가 되려면 A 값이 7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반응 전, 반응 후에 반응 전은 뭐만 있습니까? 반응물만 있죠. 그런데 반응 후에는 뭐만 있습니까? 생성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도 조금 전에 우리가 14번 문제 풀었듯이 저스트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저스트하게 반응을 했을 때는 개수의 B가 반응 전후의 부피비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그러니까 반응 전에 요 반응물만 있었는데 부피의 합이 얼마입니까? 9죠. 9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부피비가 9대 V다. V는 반응 후에 있는 물질 4 플러스 6인데 이 6은 부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려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V는 4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C2H6 요거는 분자량이 30이죠. 30g이다. 그러면은 1몰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O2는 얼마가 있습니까? 지금 반응이 식을 보세요. 반응식을 보면 1몰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대 7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O2는 7의 반인 3.5몰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생성되는 CO2는 2몰이 생성되겠죠. 그러니까 반응 후에 W 값, CO2의 W는 2몰에 대한 질량이죠. 2 곱하기 44면 8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V는 4고요. W는 88이니까 결국은 답이 2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실린더의 부피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공부했고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소재들만 우리가 공부했고요. 나중에 킬러 문제도 한번 취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